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청원산림보호직 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르피디입니다. 자, 일단은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직렬 관련해서 어떤 처우라든지 합격했을 때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직렬이라고 부르는 비인기 직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제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특히 이제 합격자의 8, 90%가 임업 전공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산림 쪽 전공을 했다. 조림이다. 산림보호다.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산림 전공한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직렬 중에 청원경찰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청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학과라든지 혹은 경호학과 학생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비전공자, 뭐 체대라든지 미대라든지 음대라든지 전공 상관없이 합격을 많이 하는데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아니 시험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왜 임업직 전공자만 합격을 할까라고 했더니 아는 분들이 없어. 솔직히 이제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크게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해마다 이제 채용 공고를 몇 년 연속으로 했었죠. 그래서 주소지 제한 없이 산림청에서 소속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각 지자체 경기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뭐 이런 각 지자체에서도 따로 채용을 하긴 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자면 뭐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하는데 또 청원경찰이랑 공고가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아는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무슨 일을 하고 또 월급은 얼마나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제 해볼 만한 시험 과목인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청원산림보호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아무것도 뭐 아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에듀피디가 최초로 이거를 한번 제대로 론칭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게 공무원이 아니라 약간 공무직에 비슷한 직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급 공무원 쪽에 파트를 넣었었어요. 담당자도 그쪽 담당이 임업직 담당이 겸해서 했었고 자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속의 업무라든지 또 혹은 산불 보호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니 업무 자체로 봤을 때는 청원경찰하고도 밀접하다. 그리고 응시하는 분들이 이제 청원경찰과 이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이 시험 과목이 조금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거를 경찰 소방 파트로 에듀피디에서 이양을 했습니다. 담당자도 새로 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차례인데 자 일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청원산림보호직이라고 하는 직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청원산림보호직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있죠. 구급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그리고 쭉 가서 여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흔히 말하는 공무직이다. 혹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무기계약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직원이 있죠.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자,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완벽히 직원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을 주고 또 각종 수당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식 구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요 정도 되는구나. 청원 산림 보호 직원이 청산이라고 부르죠. 청산 할 때 청산. 요게 한 요 정도 위치는 오는구나라고 하는 게 각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뭐 쉬운 말로 얘기해서 막상 합격하고 들어가면 8급 임업직에 해당하는 월급을 줘요. 8급 임업직. 9급이 아니라 8급 임업직 월급을 처음부터 준다. 줘.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도 주고 각종 수당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완벽히 구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원보다는 조금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그러면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시험 과목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여기 몸 최영일 교수님이 강의할 거예요. 자, 시험 과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을 때 타겟 패키지와 또 프리패스 패키지를
잡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산림청이라든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험 과목이 산림보호랑 일반 상식을 봅니다. 또 일부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 상식에서 사회 파트와 한국사 파트를 굉장히 50대 50으로 이제 강하게 보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듀피디가 커리큘럼 만들 때도 그냥 산림보호랑 일반 상식을 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사회와 한국사에 해당하는 단기 속성 특강을 붙여서 거의 100점 만점이 나오게끔 구성을 했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합격하는 분들이 기존에 작년까지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임업 전공자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임업 전공이 아니면은 산림 보호를 뭐 너무 어려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산림 보호라는 시험 과목 자체가 산이 불이 난다. 뭐 산림이 훼손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불이 나거나 혹은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혹은 이제 벌목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불법적인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속 업무 혹은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듀피디가 산림기능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사 또 이제 임업직 9급, 7급 공무원 거기에다가 또 뭐를 합니까? 산림 경영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산림 우리 그 관련된 이제 제일 어려운 시험까지도 이제 대비를 하는 패키지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시험 문제 자체는 대부분 기능사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시험 문제가. 물론 일부 문제는 9급이나 7급에 가까운 문제들도 나올 수는 있는데 합격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반면에 이제 일반 상식이 조금 어렵지. 아시겠지만 산림보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청원경찰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산림보호가 약간 청원경찰법 정도의 난이도구나. 조금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래 민간경비론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일반 상식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골고루 문제 출제를 하는데 일부 주관처나 혹은 대부분의 주관처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사회랑 한국사 분야를 굉장히 세게 내는 추세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 한국사 별도의 특강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험장에 가시면은 90점 이상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보통 합격선은 한 75점에서 85점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관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땐 이렇고 선생님 충남은 뭡니까? 충남은 뭡니까? 충남이라고 하는 거는 충남 지역에서는 시험 과목을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긴 해. 여기서는 특이하게 한국사를 아예 내고요. 상식을 아예 안 내. 한국사랑 조림을 냅니다. 아니 아까 치면 산림보호라 그래서 불이 나는 거라든지 이런 건데 조림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나무, 숲, 가꾸기, 조림 혹은 육림이라고도 그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림 및 육림. 근데 이 조림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이냐. 그러면 나무 심는 일도 합니까? 하지. 해. 나무도 심기도 하고 그 나무가 훼손되거나 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산불 날기 그 위험 있는 거에 대한 산림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외주업체 분들이랑 같이 이제 출동해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립공원에서 쌀포대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불법인 줄 모르지 사람들은 나무를 캐는 분들이 있어. 쑥을 캐고 나무를 캐고 막 이게 몸에 좋은 게 여기 있네 하면서 막 산 비탈길 위험하게 올라가가지고 막 캐죠. 그거를 단속해가지고 벌금을 때린다든지 임의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청원경찰도 우리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불법 영업하는 분들, 불법 행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담배 피고 이러면은 어디야? 근데 산과 계곡과의 경계가 모호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계곡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관처에서는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해야 되는 업무를 청원경찰에 시키기도 하고 또 일부 주관처에서는 분할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원경찰이 일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 산 꼭대기까지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따로 뽑아야겠다라고 해서 채용하는 곳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충남이 그럴 걸 아마. 그죠?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이 조림과 한국사. 근데 산림보호가 아니라 조림이니까 이쪽은 약간 산림의 훼손, 산림에 대한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무를 가꾸고 하는 거에 대한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산림 보호를 들어가는데 선생님 한국사를 보내요. 우리 두 과목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관처 산림청 포함해가지고 산림보호랑 일반 상식을 했고 거기서는 한국사 포함해서 사회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전남은 딱 한국사만 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전남에 사는데 산림청 실험 필요 없고 전남 시험만 볼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패키지를 준비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산림청도 준비하고 전남도 준비하고 혹은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주소지 제한 자체가 뭐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최종 면접일까지 전북 주민이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1월 1일 이전에 3년으로 3년 이상 전북에 거주를 했거나 이러면 전북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채용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난 두루두루 준비하고 싶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프리패스 들어가면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볼 수 있는 우리 LPD가 줄 수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청원산림보호직원 이 프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에듀피티 프리패스라는 소리야. 이 프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산림기능사, 우리가 보통 산림산업기사나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사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을 줘. 보통 한 3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산림기능사 안에 산림보호라든지 조림 혹은 육림에 대한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걸 준비했을 때 보통 우리 그 충남이나 정남 같은 경우에는 공고 뜨고 나서 한 2달 만에 시험 볼 거야. 그래서 공고 보고 오신 분들은 60일 만에 내가 패키지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다이렉트 타겟 패키지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좀 길게 준비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용적으로는 이 프리패스가 가산점에 해당하는 전공이 아닌 분들은 전공인 분들은 뭐 기사나 산학회사나 자기가 알아서 따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시어부인가 해가지고 이경규 씨가 낚시 좋아하죠, 낚시. 응? 낚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낚시 좋아하는 이경규 씨가 다른 예능보다 도시어부라는 예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주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사전답사도 자기가 나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약간 산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등산을 좋아해서 매 주말마다 나는 산에 가는데 북한산 가는데 근데 북한산 같은데 이제 산 좋아하시는 분들 가다 보면은 이제 이제 산림보호 조끼 이렇게 입고서는 저기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라면 끓여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막 말 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등산을 해야 돼. 하체가 튼튼해야겠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등산하는데 돈을 준다는 거거든. 그거만큼 좋은 직업이 어딨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야? 재작년에 이 시험 관련해서 이제 도전하는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임업전공도 아닌데 이거를 선생님 알았는데 내가 임업전공자만 공부할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임업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시험을 보죠. 그리고 합격을 임업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험 과목 자체가 산림보호랑 조림인데 여기 조림을 보고 또 산림을 보고 이분이 이제 이걸 물어보면서 이게 그러면은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공부가 도저히 안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청원산림보호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원 경찰보다는 이 산림보호직원에 해당하는 것이 약간 비인기 직렬, 잘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해서 공고문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 자, 요게
산림청에서 이제 2021년 올해죠. 이 영상 찍는 올해 산림청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은 8명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뭐 이런 식으로 해. 이해되시죠? 그리고 응시 가능 지역에 대한 주소지 제한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골라서 나는 강원도 사는데 동부지방산림청 쪽으로 지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무 예정 월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응시 지원은 배치 기간별로 응시하는 거고 중복하면 안 돼요. 내가 선생님 강원도에 뭐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고 그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근무 조건 및 근무 예정 기관은 어쩌고 해서 공무원은 아니다. 공무원은 아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연금의 대상이 된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자, 그리고 산림청 소속이 됩니다. 산림청으로 시험 보게 되면 경기도로 시험 보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경기도 소속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쩌고 해서 3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다른 말로 선생님 제 강원도에서 이제 제주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3년간은. 그죠? 3년 이후에는 뭐 TO 담당자가 이렇게 자리 맞바꿈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담당 업무는 산림 보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산림 보호에 해당하는 시험 과목을 보는 거야. 자, 내용은 산림 보호는 산림과 생활권 수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그리고 야생동물, 비생물적 요인 및 산불 등의 피해에 대한 예찰, 진단, 계획, 설계, 또 시공 감리 평가 및 예방 및 피해 저감 재택을 해서 수목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일.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산림 의사도 아니고 무슨 산림 관련해서 어떤 그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는 거니까 관련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산림이 산불이 나면 요런 루트로 오게 되니까 요쪽에 있는 그 나무는 산림청에다 보고해가지고 벨 수 있도록 해야겠다. 산불에 좀 취약한 지역이 이쪽이구나. 그래서 이쪽에 대한 거를 한번 보고서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우리 산에 등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를 피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종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이고 산림 내 불법행위 여기 나오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산사태가 난다는 거는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흙이 무른데 나무도 별로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나무를 직접 심을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산림 휴양대 산림사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보수는 이게 중요하지. 보수는 임업직이 우리 구급 공무원 임업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8급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준용한다. 다른 말로 8급 공무원 정도의 월급을 준다. 들어가자마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응시 자격 쭉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내용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그죠? 다만 학력 및 경력 제한에 제한이 없는데 여기 보면 임업직 5에서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데, 자, 뭐가 여러 다양한 자격증 중에 비전공자들은 기능사 하나 따면 3점, 전공자들은 산업기사나 뭐예요? 그 기사가 있으면은 5점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합격선이 70점대 지역이라 뭐 솔직히 이제 공고 뜨고 나서 전공자분들도 선생님 제가 아직 뭐 3학년인데 이걸 꼭 시험 보고 싶은데 자격증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없어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간단해서 시험 과목은 1차 필기 시험으로 산림보호와 일반 상식을 보고,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죠. 그 체력 시험도 보잖아. 근데 요거는 보는 데도 있는데 거의 안 봐요. 99%가. 이해되시죠? 청원산림보호직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요거 준비하는 분들 중에 이직률이 좀 있어. 임업 그 관련해서 왜 이직률이 있냐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청원경찰이나 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청원경찰도 그렇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준비를 이제 1, 2년 하다가 이제 합격이 안 된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이제 눈을 낮춰가지고 요걸로 일단은 합격시켜 놓고 여기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9급이나 7급이나 뭐 혹은 나머지 그 이상의 공무원을 준비해서 합격해서 나가는 분들이 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시간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원 경찰도 그런 분들 좀 있죠, 그죠?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필기 시험은 과락 만점에 40점 미만만 넘으면 돼. 해당되는 내용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는데 40점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 채점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 기간별 선별 인원의 3배수 이내 무조건 3배수를 채용하지는 않아. 2명을 뽑는데 무조건 필기에서 6명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4명 합격하거나 어떨 때는 3명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3배수 이내라는 소리지 3배수 룰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동점자는 전원 필기 합격을 시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2차 면접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청원경찰이나 다른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내용 자체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 면접이나 발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청원경찰이랑 거의 90% 이상 비슷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걸 합격하신 분들한테 선생님 제가 합격했는데 면접 강의를 제가 공무원을 볼까요? 청원경찰을 볼까요? 라고 묻는다면 청원경찰을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원서 접수가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죠? 내용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뭐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공고가 하나 떴더라고요. 인원은 많지는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요번에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주소지 제한에 해당하는 거는 경기도민이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근무 지역이 가평, 남양주, 오산, 안산, 군포 등이래.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청원 산림보호직원 비슷하죠, 그죠? 담당 업무, 산림 내 불법 행위, 산불, 산사태, 보호수는 어쩌죠, 똑같죠, 그죠? 자, 그런 업무를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도도 산이 많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TO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분이 정년퇴직해서 TO가 난 건 아니고 다른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TO가 났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산이 좋아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타이핑만 치는 업무보다는 등산도 하고 약간 활동적인 업무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평생 근무할 수도 있어. 이거는 그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자, 필기는 일반 상식과 산림보호로 산림청 시험과 똑같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 쭉쭉쭉쭉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는 거냐? 근무지가 어디 그 지리산 산 꼭대기에 있는 어디 대피소 이런 데서 근무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로 봤을 때 강원도 산림보호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낙산해수욕장 옆에 그 낙산사 있죠? 그 근처에 보면은 그 산림청 소속의 그 청원산림보호직원 그 보청이라 그러지. 거기서 근무하는 데가 있어 따로. 그러니까 쉬운 말 평지에서 근무해. 평지. 쉬운 말로 그냥 평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평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막상 근무를 하다가 산으로 올라갈 일이 있는 거야.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 가 가지고 뭐 이거 내용도 좀 감시하고 단속하고 출동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오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 출근을 산 꼭대기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등산을 싫어하거나 저는 내가 등산을 진짜 싫어하거든. 등산을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 좋긴 하지. 산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타야 되니까. 하지만 등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용 설명 이제 드렸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에듀피드가 이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 직렬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 하는 업무라든지 급여라든지 혹은 이제 근무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각 과목에 대한 내용도 조금 특이사항은 몇몇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이제 일반 상식하고 산림보호 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림보호 같은 경우에는 임업 전공한 사람 말고는 아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전공자가 별로 좀 그래. 마치 이제
초반에 청원경찰이 예전에 좀 그랬었죠. 요즘은 이제 청원경찰 준비하는 분들이 청원경찰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막 높아졌고 합격선도 조금은 높은 편인 지역들이 많아졌는데 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아직까지는 좀 따끈따끈해. 아직까지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게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패키지와 또 이 안내 특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끝까지 책임지는 에듀피디와 청원 산림 보호직원 합격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